청년 정치인들의 불꽃 튀는 진검승부. 용해인 장해찬의 용장호투. 매주 화요일엔 여야의 정치인들이 정치 무공을 겨룹니다. 용장호투. 장을 맡고 있는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해찬입니다. 용 맡고 있는 용해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용혜인입니다. 네. 시그널 음악이 나올 때마다 아주 비장해집니다. 예. 퇴근하시다 깜짝 놀라시겠어요. 뭐야? 예, 뭐 이렇게 바람이라도 이렇게 해서 옷깃이라도 날려야 될 것 같은. 자, 오늘은 용해인 의원이 주목한 주제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심야 집회 금지하는 방향으로 집시법, 일명 집시법이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에서 민주노총 집회 비판했습니다. 용해인 의원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일단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불법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의 불법 행위가 무엇이 있었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정무적 책임이 있어야 물을 수 있다고 말하셨던 분이잖아요. 159명이 사망한 참사에 대해서도 사법적인 책임 유무를 따지면서 이상민 장관 이하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던 대통령이신데, 지금 건설노조 집회 관련돼서 밝혀진 불법적인 사안들이 뭐가 있었죠? 재판을 통해서 확정되기는커녕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았고, 사실 이제 경찰에서 소환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이지 않습니까? 맨날 법치 이야기를 하시는데, 도대체 이때는 불법이고 저때는 불법이 아니고, 이때는 법치를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때는 자의적으로 불법을 재단하시는 모습이 참 국민의 헌법적인 권한을 제한하는 방향의 논의를 하면서 이렇게 법치를 마음대로 활용하셔도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집회 및 시위 관련돼서 사실 시간, 장소, 방식,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검열이나 허가가 없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의 상식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 한 번 하실 때마다 사실 자유를 굉장히 여러 번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이 자유라는 것은 사실 헌법상의 기본권이고, 집회 시위의 자유는 아주 대표적인 자유권적 기본권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취임하실 때 하는 선서의 첫 문장이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그 헌법을 좀 준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박대출 정책위 의장이 사실 맨 처음에 이 이야기를 꺼내셨잖아요. 집시법 개정하겠다. 사실은 이제 헌법 불합치 판결이 결정이 나온 지 2014년에 마지막으로 나왔나? 그랬는데 지금까지 이제 집시법이 개정되지 않고 그냥 그 미헌으로 그냥 집시법 그 부분이 없어요. 없는 것과 없는 상태죠. 법적으로는. 근데 윤재옥 의원은 또 윤재옥 그 원내대표는 원론적인 이야기다. 그 박대출 정책위 의장이 0시부터 6시까지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어떻게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집시법 개정 방향이 좀 내용적인 부분이 정리가 됐나요? 일단 이 여야가 각각 법안을 발의한 게 있는데요. 네. 저희 당의 윤재욱 원내대표가 2020년도에 0시부터 6시까지의 야간 집회 금지하는 법안 개정안을 낸 것이 하나 있고요. 예. 그리고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 같은 경우는 1시간 더 0시부터 7시까지 집회를 금지하는 법안 낸 게 있습니다. 예. 이 두 법안을 기초로 해서 여야 간의 논의를 이어가자는 게 저희의 입장이고, 불법이 없었다라고 하시는데 뭐 일하지 않고 뭐 수백 수천만 원을 건설 현장에서 받아가는 것부터 불법인지 아닌지 따지기 시작하면 그건 문제가 너무 길어지니까 그건 집회 시위의 저는 자유와는 건폭에 상관없는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야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집회 시위 관련해서는 이 1박 2일의 시위 중에서 둘 다 오후 5시까지가 합법적으로 신고된 시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5시 이후에 그분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그 당시에 뭐 엄청난 쓰레기 문제, 뭐 음주 문제, 노상 방뇨 문제 등등 이로 인해서 광화문 일대 자영업자들이나 주민분들이 직접적으로 느낀 피해나 공포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회 시위의 자유 자체를 막자는 것이 아니라 야간 집회 정도는 막겠다라는 것이고요. 헌법재판소에서 2009년과 2014년에 이 헌법 불일치 판정이 나왔는데, 2014년에 헌재 판결문을 보면 자정까지는 집시의 자유를 허용해줘야 한다라는 문구가 나오거든요. 그 말인즉슨 자정 이후의 심야 시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공공안전과 이 또 다른 타인의 자유를 위해서 집회 시위를 제한해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 당 윤재옥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의 전영기 의원도 0시부터 아침에 해가 뜰 때까지는 집시를 제한하는 그러한 법안을 냈던 것 같습니다. 그 방향으로 좀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네, 일단 불법인가요? 네, 일단 음주와 쓰레기가 뭐 불법인지 여부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아직 불법으로 판결 난 바가 없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매번 이상민 장관의 책임에 대해서는 법적인 판결이 아직 가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물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네. 때문에 같은 잣대를 들이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것과 집회 참가자들이 술 먹고 쓰레기 버리는 게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낮에 집회하면 쓰레기 버려도 되고 술 먹어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음주나 뭐 쓰레기 투기, 뭐 노상방뇨 이런 것들은 사실 경범죄로 충분히 다스리면 됩니다. 그것이 헌법상의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고요. 헌재 판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시고 당대표 국민의힘 당대표가 판사 출신이십니다. 그리고 윤재욱 원내대표는 경찰 출신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집회결사의 자유 그리고 집회시위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실 분들이에요. 헌재 판결에 대해서 좀 그래서 바로잡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1차적으로 야간 5개 집회의 광범위한 금지 자체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한 거고요. 2차적으로 자정까지는 최소한 금지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자정 이후는 금지해야 된다. 이것이 헌재 판결의 내용이 아니라요. 금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국회에서 입법의 판단의 영역으로 남겨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 판결을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야간 5개 금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 국회가 사실은 1차적으로 이거 헌법 불합치 됐는데 오래됐는데 정돈을 했어야 되는데 정돈하지 못한 책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백 상태, 법의 공백 상태 내지는 뭐 사실은 집시법에 대해서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그거 없어도 된다. 그좋아. 아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는데 자, 또 오늘 대통령께서는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 집시법 문제도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시위에 느슨하게 대응하고 경찰의 진압 과정을 문제 삼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에 경찰이 무력화됐다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법 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 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판단을 하셨는데 그럼 이거는 경찰이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하는 방향으로 가면 된다. 뭐 이런 취지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건가요? 일단 지난 정부 때 경찰개혁위원회에서요 사소한 불법을 이유로 시위를 막지 말라라는 권고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저는 납득이 잘 안 되는데 불법에 사소한 게 어디 있고 뭐 이 엄중한 게 뭐 따로 있습니까? 물론 경범죄, 중범죄 따로 있습니다만 네. 법을 집행하고 수호해야 될 경찰에게 사소한 불법을 이유로 시위를 막지 말라는 권고를 내리는 이 경찰개혁위원회의 존재 자체가 지난 정부에서 민노총이 마음껏 시위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계기였다라고 생각되고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제 현 정부의 경찰들에게는 국민의 안전과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합법 영역에서 벗어나는 이 소란, 뭐 술판 그리고 지나친 소음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지하라는 지침을 세우게 되는 것 같은데요. 윤희근 경찰청장도 그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경찰에서 집회에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게 거기 참석한 사람들 뭐 전부 다 연행하는 방식이냐? 그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살수차. 뭐 그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겠죠. 다만 이 적극적인 체증을 통해서 이 불법 시위를 한 분들에게 벌금이든 나중에 이 형사 조치든 간에 명확한 책임을 묻는 정도의 적극적인 형사 개입이 있어야 한다는 데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라고 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워싱턴 시장도 이제 폴리스라인 넘어서 농성하다가 수갑 찬 적이 있고 상원이고 하원이고 의원들 가리지 않고 불법 시위하게 되면은 대부분 다 연행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정 나라의 선례가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닙니다만 지위 고하든 뭐 노조든 또는 노조가 아닌 분이든 간에 이 법의 영역을 어기면 본인의 자유를 위해서 다른 국민들의 자유를 훼손하고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 민폐에 대해서는 미안해하는 의식 정도는 모두가 다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집회 시위에 대한 대통령의 이렇게 강력한 법 집행 발동, 대통령의 표현입니다. 법 집행 발동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말씀 안 하시면 말씀을 못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경찰위원회 얘기하셨는데요. 경찰위원회가 아니라 대법원의 판결도 있습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집회에 대해서 미신고 집회라고 하더라도 경찰이 강제 해산할 수 없다라는 것의 취지는 집회 결사의 자유는 국민의 아주 기본권이기 때문에 경찰의 공권력이 이를 강제로 해산하는 것은 아주 최소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 집회결사의 그 자유를 침해하는 것 역시도 그런 취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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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예, 잠깐만 예. 받으면 공백 네네. 기간 동안 그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는 해산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미신고 집회라 하더라도 경찰이 분명한 사유를 밝히고 해산해야 된다. 그게 해산 명령의 경찰에게, 요건이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미신고 집회도 집회예요. 예, 미신고 집회도 집회이기 때문에 집시법의 보호 대상이고 집시법의 범위 안에서 해산 명령을 발동을 하려면 해산 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몇 가지 법률 요건이 있으니까 그런 요건과 관계없이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해산시킬 수는 없다. 네, 그리고 네, 한 요건이 가지 또 있으면 말씀드리고 해산할 수 싶은 있다는. 건 민폐가 불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저도 민주노총이 뭐 술 먹고 뭐 노상방뇨하고 했던 거를 잘했다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국민의 헌법상의 권리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 그 민폐는 민폐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윤희근 경찰청장이었으면 집회 현장에 임시 화장실 설치하고 그리고 이불과 침낭 준비해서 집회 참여자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집회 결사의 자유를 훼손하는 혹은 침해하는 발언들을 장례찬 최고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들을 윤희근 경찰 현직 청장이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지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그 야간 문화재를 빙자한 불법 집회 강제 해산 조치를 강구하겠다. 그리고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를 아예 금지해 버리겠다. 이런 반헌법적인 이야기를 현직 경찰청장이 하고 있는 거고요. 이에 대해서 집권 여당에서 강력하게 이 반헌법적인 언행을 이어가고 있는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서 경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자. 저는 뭐 개인적으로 떠오른 게 적극적인 체증과 이제 벌금 등의 형사 조치였는데 만약 평화적으로 집회를 해산시킬 수 있거나 연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일반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오전 10시부터 5시 또는 자정 이전에 열심히 집회하실 분들은 집회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말씀만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이제 공공의 안녕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말씀하셨는데 거기서의 공공의 안녕은 이렇게 좀 시끄러운 수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다리를 끊거나 뭐 건물을 파괴하거나 이런 정도의 공공의 안녕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이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공의 안녕이라는 법적 개념을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광화문 혼돈해서 사시는 쓰시면 안 분들이나 됩니다. 그 지역 일대 자영업자분들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예, 제가 아는 한 판례에서 광화문에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런저런 민사 형사가 있었는데요. 집시법은 민폐에 앞선다. 그 집회 시위의 자유는 이런 판례가 있기는 했습니다. 민폐가 계속 끼치는 집회는 정치적으로 판단돼야 될 영역인 것으로 현재까지는 민폐에 대해서는 뭐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왔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자, 이 티키타카가 길어지면서 김남국 코인이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이 갖고 온 주제인데 32분까지니까 원래 21분부터 넘어가려고 했는데 티키타카가 길어졌습니다. 많이 아시니까요. 예. 대부분 많이 아시고. 자, 김남국 의원 항에서 장해찬 최고 대체 어디 숨어 있느냐? 세금 낭비 그만하고 의원직 내려놓아야 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 범죄자에게 언제까지 세비를 지급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 네. 범죄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김남국 의원이 열받으면 저 고소하세요. 저는 언제든 고소를 환영하는데 안민석 의원도 아들 학폭했다고 저 좀 고소해달라는데 아직까지 고소를 안 하고 네. 제가 지금 고소를 호소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저를 고소를 안 해요. 어쨌거나 이 440만 자, 저는 원 제지했습니다. 방심위원 여러분. MBC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네. 아니 그 네. 440만 원 현금으로 인출한 게 전부라고 했는데 2억 5천 원 업비트와 연결된 계좌에서 또 지난 대선 기간 그 한 달 사이에 부랴부랴 인출한 거 다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국회에 방문한 이제 진상조사 차원에서 마블엑스라는 게임 관련된 코인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 김남국 의원이 투자해서 또 이득을 굉장히 많이 본 이 단독 보도가 나왔던 코인 업체입니다. 근데 이 업체 관계자들마저도 경위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상장 내부 정보를 김남국 의원이 알았을 것으로 유추된다. 그리고 이게 자금 세탁의 가능성이 보이는 거래 양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제발 그러면 언제까지 숨어 있을 건지 국회든 기자든 앞에 나와서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 정리를 해주고 440만 원 그 이야기는 대체 왜 한 건지 이 2억 5천만 원은 그러면 어디서 나와서 어디에 쓴 건지 용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10억밖에 번 게 없다는데 업비트에서 30억 더 벌어서 40억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이거 뭐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가요? 본인이 정말 진실하게 설명하고자 마음먹으면 하루면 준비해서 다 기자회견 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카메라 공포증이 생겼으면 국회에서 운영하는 기자 단톡방 같은 데에다가 서면으로라도 해명을 하면 되죠. 근데 더 열받는 건 이분이 잠적하고 국회 본회의도 안 나오고 상임위도 안 나오는 동안 꼬박꼬박 세금으로 세비는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가평 휴게소에서 발견되었던 관용차의 유지비나 기름값 지금 공무 수행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의원실 직원들의 월급까지도 전부 다 이 5월이 종합소득세 내는 날이라 제가 좀 예민한데요. 우리가 내는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로 다 나갑니다. 이런 행태에 대해서 정말 무책임하게 숨어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국회 윤리특위에 용 의원님, 윤리특위에 이제 소위 작은 정당들은 못 들어가요. 6대6으로 큰 정당 둘만 딱 윤리특위 12명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김남국 의원은 포함을 해서 39건이 지금 윤리특위에 제소가 돼 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김남국 건만 신속하게 직회부 하자 본회의로 그거 안 되는데 직회부 요건은 따로 딱 있는데 근데 또 민주당 쪽에서는 그 39건 다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돼 있어요. 공식적으로 그렇게 주장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회의원으로서 이 윤리특위 이 39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남국 건만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저는 김남국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청렴 의무를 저버린 책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다만 이제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표자이기 때문에 윤리특위가 좀 엄중하게 작동을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윤리특위의 가동을 멈춘 게 누구냐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비교섭단체 의원들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6대6 동수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그러네. 애초에 윤리위원회를 구성할 때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네, 거기에 네. 국민의힘도 합의를 한 것이고 네. 저는 아마 국민의힘이 그렇게 주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석수 비율대로 하면 더 민주당이 많은 의석을 갖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조수진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조선시대 후궁 발언으로 이제 윤리특위에 제소가 됐고 고민정 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태용호 전 최고 같은 경우는 4.3 사건 김일성이 지시했다고 발언했다가 또 제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전 정부에서 임명됐던 기관장을 향해서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라고 말했다가 이제 윤리특위에 갔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제 자신의 당에 이제 국회의원들의 막말을 방관한 것이 사실은 윤리특위가 멈췄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야가 짬짬이로 지금의 윤리특위를 구성한 것이고, 좀 저는 작동시킬 의지가 없구나라는 것을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을 보면서도 느낍니다. 그래서 민주당 욕하면서 사실은 욕할 구실만 남겨두려고 제명 안 하면 더 좋다 같은 말을 당당하게 방송에 나와서 대변인이 하는 게 바로 국민의힘 아닙니까? 네, 그런 말은 최소한 하지 않아야. 그래요? 그랬어요? 네, 유상범 대변인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정무적으로. 네. 그래야 유상범 대변인 오늘 그 시선 집중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의 분노가 뭐 커진다. 뭐 그래야 이런 국민의힘의 이 김남국 의원 제소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도 좀 국민들께서 진정성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네. 그 유상범 수석의 말씀은 그만큼 국민적 분노가 큰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뜨뜻미지근하게 시간 끌기를 하면 여론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 우회적 비판이었던 것 같고 저는 용해인 의원 말씀 중에 동의가 되는 게 있어요. 네. 여기도 비교섭단체의 몫을 넣어야죠. 뭐 무소속이든 소수정당이든. 그리고 이 윤리특위가 유명무실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이게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의 어떤 심판 처분을 스스로 하려고 하니까 동료들 눈치 보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저는 독립적인 상설기구로 국회의원도 조금 포함시키되 지금은 외부 위원들의 역할이 그냥 권고하는 자문에서 그치고 있는데요. 강제적인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윤리위원회 외부 이제 국회에 추천을 받은 민간 위원들도 추천시켜서 무조건 뭐 한 회기 안에 뭐 또는 한 분기 안에 윤리특위에 상정된 것에 대해서 징계를 하든 기각을 하든 결정 내리는 강제적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 또 말씀하신 저희 당 의원들의 뭐 제소권도 있지만
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뭐 성적 학대 운운하는 말도 안 되는 발언까지도 좀 빨리빨리 결론을 낼 수 있어서 저는 윤리특위를 지금 민주당이 방패로 내세우면 여론에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봅니다만 그와 별개로 용 의원님이 해주신 문제의식에 일정 공감하면서 윤리특위의 어떤 실질적인 이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21대 국회가 남은 기간 동안만이라도 좀 큰 결단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민주당에 필요한 이재명 리더십, 이 사태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20초씩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뭐 용인이는? 돈봉투 사건 때 사실 네. 빠른 사태 파악과 결단을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는 방침이 좀 불분명해지면서 대응 자체가 좀 꼬인 점이 있고요. 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2021년 LH 부동산 투기 사태처럼 사실 탈당 권고를 하고 그 이후에 외부 전문가 초청해서 제대로 된 조사를 자체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저는 지금과 같이 국민들이 불신하는 과정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마디라도 이재명 대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구가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라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말해야죠. 예. 의원직 사퇴하게 해야죠. 네. 용장호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